자, 이제 뭐 5월이 됐습니다. 5월, 6월 강의에 또 보강 2번 하고 기본 강의 4번 해서 6번에 걸쳐서 또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프린트 오늘 받으신 걸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물론 이제 기본서, 요약서 같이 가져오시면 좋고, 기본서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볼 것 같아서 기본서에 있는 문제도 포함해서 꼭 보셔야 되는 뭐 기출 문제 제가 프린트에 좀 담아봤고요. 오늘 수업은 그 중에 12번까지 저하고 이제 풀어보시는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12번까지요. 수업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제 3교시로 해서 1시 반 정도까지, 1시 반을 넘기지는 않도록 할게요. 3교시로 제가 끊어서 그렇게 할 거고요. 지적하고 등기 파트가 돼 있잖아요. 우리 공시법 과목이. 근데 지적하고 등기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벌써 생기고 있죠. 지적할 때는 등기를 다 까먹고요. 등기할 때는 지적 까먹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해마다 최근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여기 한 5월쯤 돼서요. 로테이션을 한번 바꿔주면 등기가 반복이 되겠죠. 지난 4월 달에 우리 등기했으니까 또 5월 달에 또 등기하면 반복이 되는 효과가 생기니까 어차피 2달 만에 하나, 3달 만에 하나 뭐 별로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똑같다고 한다면 반복이 됐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크다. 그 실전적인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 로테이션을 바꿔서 반복했을 때 합격자 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과로서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바꿔서 등기부터 먼저 진행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했던 것들, 그거를 일부러 제가 다시 합니다. 그래야 좀 반복의 효과가 생기고, 또 시험에서 실제로 풀어보는 형태의 풀이를 하면 시험에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런 주제들 가지고 할 거예요. 등기 뒷부분에 오늘 하는 것들이 한 6가지 주제인데요. 6가지. 제일 먼저 주등기, 후기등기 이 부분 할 겁니다. 이게 뭐 한 문제다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죠. 그 다음에 하실 부분은 신탁등기. 가처분 등기. 그리고 가등기. 그리고 이제 등기 앞부분으로 와서 이 등기 뒷부분에 있는 건데요. 앞부분에 오셔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등기 사항은 무엇인가, 무엇을 등기하는가 이제 그 부분, 그리고 등기 효력. 그렇게 6개 주제 가지고 오늘 수업 진행할 텐데요. 제 생각에 아마 이 6문제 그대로 이번 시험에도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등기 12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6가지를 오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주등기, 부기등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교재로는 (186페이지)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186. 주등기, 부기등기. 그런데 이제 부기등기라고 이제 주제를 했는데 주등기하고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동그라미 1번에 등기의 방식에 따라서 하는 등기다. 방식, 방법, 형식. 그 중에서 형식을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실까요? 형식. 그래서 형식이라는 말을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형식에 의한 분류가 주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등기 형식, 부기등기 형식 이렇게 아예 붙여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 형식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요. 우리 등기관에게는 형식적 심사 권한이 있다 이렇게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등기부에 번호가 이렇게 다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뭐 2번, 2-1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주된 번호 나가는 게 주등기예요.
이게 주등기, 이게 주등기예요. 그럼 이거는 주등기는 아니잖아요. 독립된 새로운 주등기 아니고 2번에 딸려있는 등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2번 등기 붙였기 때문에 이걸 한자로 부기등기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붙일 붙자에다가 붙여 적었다 부기등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형식이라는 말이 이게 주등기 형식, 부기등기 형식. 불이 났나요? 자, 지금 등기부에 여기 번호가요. 이게 표제부에는 이게 표시번호고, 갑굴구는 권리적이니까 권리번호 붙인 게 순위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위번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번호가 형식이라는 거죠. 형식. 그 주등기 형식, 부기등기 형식. 그리고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접목을 제가 시켰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청으로 2번 등기가 말소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요, 2번이 없어지면 2-1이 있을 수가 없다는 판단을 등기관이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청으로 말소가 되면 밑에 거는 누가 말소할까요? 등기관의 권한에 들어온다 이 뜻이에요. 형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2번이 없는데 어떻게 2-1이 있을 수 있느냐 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직권 말소가 된다는 거죠. 직권 말소. 그래서 형식이라는 단어를 좀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형식이라는 거죠. 형식. 또는 방법 또는 방식이요. 그래서 요 번호가 다 형식입니다. 형식인데 독립한 주된 새로운 거 쓰면 주등기요. 그리고 붙인 것이 파생된 거 부기등기. 이제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요. 자, 출제의 관건은 어디 있냐면 언제 주등기로 하고 언제 부기등기로 하는가 그 부분 보는 거거든요. 주제가 거의 해마다는 아닌데 매우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게 매우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냥 나온다고 놓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주제입니다. 이 주등기냐 부기등기냐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자, 오른쪽을 한번 보시죠. 오른쪽 187페이지에 1번은 주등기로만 실행하는 등기입니다. 주등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첫째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네모 넣기 해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두 번째는 그 밑에 예시 가지고 여러분이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무슨 등기입니까? 말소 등기요. 그리고 3번에 양가로 3번에 타이틀의 갈로 안에 빨강색으로 뭔가를 적어놨는데요. 부동산 표시를 고치는 등기로 지목을 고친다, 증축해서 층수를 고친다, 구조를 고친다, 분할해서 면적을 줄인다, 합병해서 면적이 늘어난다. 이렇게 표제부의 사실 고치는 거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고 당연히 표제부의 사실 고치는 거니까 표제부에 하는 등기죠. 근데 멸실 등기는요. 표제부의 사실이 다 없어서 다 지우는 등기예요. 자, 표제부 일부를 지우는 거는 고치는 등기. 다 지우면 멸실 등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의 등기가 소개되면요. 표제부 등기다 이거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니까 주등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기억하면 어떨까 싶어요. 보존 등기, 말소 등기, 표제부 등기는 주등기다. 그래서 보말표 주등기. 물론 말도 안 되지만 말표 고무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고무신 얘기하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습니까? 어쨌든 보말표 주등기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기억해 두시면 보존 등기, 말소 등기, 표제부 등기는 주등기밖에 없다. 이제 그걸로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넘겨보시고요. 부기등기로만 실행하는 등기. 그래서 이거는 부기등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양거래 1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밑에 서식을 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겠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요. 자,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는 게 그 권리자로 올라간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건데요. 이런 거 고친다고 권리의 순위가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부기등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기등기로만 하는 등기. 가장 대표적인 거죠. 양거래 2번에 들어갈 두 단어는 약정입니다. 약정 등기. 또는 특약 등기 그래도 되죠. 특별한 약정의 줄임말요. 그 옆에 페이지를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페이지 92. 약정 옆에다가
약정 등기 옆에다가 페이지 92 해서 나중에 이제 참고로 하세요. 지금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의 네모 넣기를 그거 보고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일단은 저기 소개하면 동그라미 1번은 환매 특약, 동그라미 2번은 권리 소멸 약정, 3번 공유물 불분할 약정, 4번은 전세권 양도 담보 제공 금지 약정, 5번은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하니까 이거 무슨 권리 얘기일까요? 네, 그래도 당연히 저당권이겠죠. 저당권 적으시면 되고, 6번은 구분지상권일 때 토지 사용 제한에 대한 약정 같은 거 이런 것들. 여러분 문부에서 잠깐씩 이렇게 소개받았던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법적인 근거가 등기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등기가 되고,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을 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 특약은 기본 계약하고 완전히 별개의 또 하나의 계약입니까? 아니면 기본 계약에 덧붙이는 겁니까? 기본 계약. 그럼 덧붙인다는 거를 한자 두 글자로 얘기해 보실까요? 북이에요. 그게 북이에요. 그러니까 약정은 붙이는 거지라는 감각만 있으면 북이 등기겠다. 등기부에도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죠. 자, 세 번째 양거래 3번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 또는 처분 제한 등기가 이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가능해졌고요. 그 판례번호 끝에다가 적어보세요. 페이지 203. 페이지 203. 20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20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페이지 203페이지 보니까 뭔가 표식이 돼 있죠. 동그라미 4번에 가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부기 등기.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일단 꼭 기억해 두세요. 가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부기 등기. 이따가 저하고 뒤에 가등기 할 시간이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기 등기로 하는 거 세 가지 보셨는데요. 명자를 한번 따볼까요? 명자가 들어가는 등기가 이게 등기 명의인 표시 명령 등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자를 따시고 약정 등기 약 이렇게 하시고 그 세 번째 본 게 가등기 이전 등기였죠. 그래서 가의로 해보기로 하죠. 가의. 그리고 부기 등기라고 명약 가의 부기 등기 이렇게 또 뭐 힌트 삼아서 좀 기억해보기로 하죠. 이거 암기할 때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면 아주 유명한 약, 명약을 먹은 가히, 그 녀석 가히, 게이 아니고요. 가히, 뭐 부기 등기 한다. 그런 느낌으로 한번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자, 보말표 주등기. 명약을 먹은 그 녀석. 최근에 뉴스에 마약 먹은 그 연예인 나왔죠. 그 유명한 약을 먹은 그 녀석. 부기 등기했다고요. 우리는 왠지 뉴스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게 뭐 힌트 삼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명약가의 부기 등기, 보말표 주등기, 명약가의 부기 등기. 어쨌든 이제 문제에서 좀 힌트 되는 말들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189페이지로 가셔서 세 번째 소유권에 대한 등기는 주등기로 하고 소유권 아닌 권리에 대한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소유권만 보면 자꾸 주등기를 하시는 분이 생겨요. 소유권 아닌 권리만 보면 자꾸 부기 등기를 하는 분들이 생겨요. 분명히 지금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유권 아닌 권리에 따라 주등기, 부기 등기가 갈리는 게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모든 소유권 등기가 다 주등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3개밖에 없다고요. 3개밖에. 자, 그러면 등기부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등기부는 권리 공시하는 장부입니다. 그럼 권리 중에 가장 주인공에 해당하는 권리는 뭘까요? 당연히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토대로 한 다른 권리들은 보충적인 겁니다. 쉽게 이제 연극이나 드라마로 얘기하면요. 소유권은 주인공이고요. 나머지는 엑스트라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주인공이니까 뭐 색깔로 한번 볼까요? 주인공 소유권이다. 주인공이 하거나 당합니다. 하거나 당해요. 이게 소유자가 주인공이다. 주인공이 하거나 당할 때는 주인공 등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주인공이 소유권을 이전해요. 주인공 이전.
소유권 이전. 또는 여기 화살표가 오는 것은요, 설정을 당하는 거죠. 설정. 또는 처분 제한. 처분 제한에 들어가는 게 이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것도 전부 처분 제한입니다. 그래서 설정, 처분 제한. 설정 당한다, 처분 제한 당한다. 자, 주인공이 뭔가 하거나 당하면 주인공 등기한다는 그 맥락입니다. 근데 여기를 소유권 아닌 권리로 바꿔보죠. 그럼 소유권 아닌 권리는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그 주인공 등기는 못 하겠죠. 주인공 등기 아니면 부기 등기니까요. 그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엑스트라가 하거나 당하면 주인공 등기 할 수 없다. 그 맥락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여기 이전이나 처분 제한은요. 이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 이전, 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것들은 객체인 권리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돼요. 소유권이냐? 소유권 아닌 권리냐? 이렇게 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넘어가느냐? 주인공이 당하느냐? 엑스트라가 넘어가느냐? 당하느냐?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실 게 이제 설정 등기입니다. 이게 설정. 설정 등기를 주의하자. 왜냐하면 설정 등기는 권리가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기본 틀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보여드리죠. 두 가지로. 이렇게. 권리가 두 개 나오고요. 설정하는 등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기본 포맷이. 이렇게.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권리에다가 뒤에 있는 권리를 설정한다. 이런 틀을 갖고 있어요. 설정은요, 그냥 설정했다 이게 아니라 어떤 권리에 설정이 들어갔는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권리가 항상 두 개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뒤에 설정하는 직접적인 권리는요, 전부 다 소유권 아닌 권리밖에 없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차권 설정, 지상권 설정 이런 것들이지 소유권 설정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정하는 앞에 있는 권리가요. 앞에 있는 어디에 설정하느냐, 어느 권리에 설정하느냐, 앞에 있는 권리가 둘로 나눠지거든요. 소유권의 설정이 될 수도 있고 소유권 아닌 권리 설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논리입니다. 소유권이 주인공이니까요. 주인공이 설정을 당하면 주인공 등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소유권 아닌 권리가 객체가 되면은요. 이거 주인공 아니니까 주인공 등기 못 하고요. 주인공 등기 아닌 게 부기 등기니까 부기 등기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 주의하실 거는 이겁니다. 권리가 설정 등기 나오면 권리가 두 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한 개밖에 안 보이는 경우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거는요. 등기부의 주인공이니까 소유권은 가능하면 알아볼 수 있으면 생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략된 거예요. 이게. 설정 등기인데 권리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소유권 생략된 거다. 이렇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설정당했구나. 이렇게 알아보셔야 된다고. 근데 소유권 아닌 권리일 때 이 앞에 있는 소유권 아닌 권리 이거는 생략이 돼요? 생략하면 안 돼요? 생략하면 소유자로 아니까. 이건 둘 다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설정 등기인데 그 소유권 아닌 권리가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그러면 앞에 권리에 뒤에 권리를 붙였군요. 그래서 바로 부기 등기라고 이렇게 문제 풀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이렇게 지금 소유권 아닌 권리 이렇게 따져서 주등기, 부기등기 나누는 게 지금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카테고리로 보면요. 그래서 지금 설정 등기 하고요. 이전 등기 하고요. 처분 제한 등기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자, 189페이지에 거기에 네모넣기 한번 해볼까요? 3번에 양가로 1번의 등기는 밑에 보시면 보이시죠? 네.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 자, 넘겨보시고 190페이지로 가면요. 양가로 2번에는 비교가 설정 등기라는 것. 양가로 3번은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이걸 또 뭐 힌트가 될까 해서 말을 만들었는데요.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권을 객체로 하면은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객체로 하면 부기 등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든 게 서리가 처분한 소주 왜 부어요?
아까보다는 뭐 말이 되나요? 이게 서리가 처분한 소주 왜 부어요? 네.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뭐 무시하셔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만들어 봤네요.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권일 때는 주등기, 소유권 아닌 외에 걸리는 부기등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에 191페이지입니다. 4번에 전부에 대해서는 주등기, 일부에 대해서는 부기등기 이게 딱 하나, 말소회복 등기는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좀 소개하면 여기다 해볼까요? 어떤 구조가 유사하냐면요. 일단 말소가 됐어야 돼요. 전부는 일부든. 그 말소가 됐는데 이 말소가 적법한 말소였으면 회복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부적법한 말소일 때 회복을 논한다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적법한 말소였을 때 회복을 한다는 거. 이게 말소 회복 등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소 회복 등기는 포인트가 3가지가 있다. 일단 부적법한 말소였을 것을 요한다. 두 번째, 장단을 맞춘다. 기억이 나시나요? 장단 맞춘다는 게 이거였죠. 자, 이게 만약에 전부가 말소됐어요. 그럼 당연히 전부 회복해야죠. 일부가 잘못 지어졌대요. 그럼 일부를 회복해야죠. 자, 전부를 지우는 거는 주등기로 지웁니다. 주등기로 다 지웁니다. 그럼 다시 살릴 때 붙여서 살려주면 안 됩니다. 주등기로 살려줘야죠. 전부를 잘못 지었는데 독립한 번호로 다시 해줘야 되죠. 자, 일부를 지울 때 주등기로 해버리면요. 권리 2개 돼버려요. 그러니까 일부 지울 때는 붙여서 지워야 돼요. 근데 일부 잘못 지었다가 살릴 때 또 주등기로 해버리면 또 권리 2개 돼요. 그러니까 일부 잘못 지었을 때는 또 부기등기로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말소회복 등기는 장단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부 말소, 전부 회복. 주등기 말소, 주등기 회복. 일부 말소, 일부 회복. 부기등기 말소, 부기등기. 이렇게 장단이 맞다. 이거를 보시면 되고. 말소회복 등기 공부할 때 포인트가 3가지였습니다. 부적법한 말소일 때 회복이 논의가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장단 맞추는 구조로 회복이 된다는 것.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것. 이 승낙서가 없으면은 각하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보셨죠? 근데 이 논리가 그 유사하게 나가는 게 등기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볼 뿐이지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나중에 하잖아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할 때. 그러면 이 가등기를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가 문제가 되면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가등기는 본등기를 예비하는 거기 때문에 본등기가 주등기로 할 거면 가등기를 주등기로 미리 해놔야 됩니다.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할 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보는 게 더 좋죠. 이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더 간명합니다. 그리고 남은 게 192페이지 보시면 권리변경 등기인데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이거 권리변경 등기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권리변경 등기 전세금 증액하는 예를 가지고 제가 사례로 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권리변경 등기를 어떻게 정리하면 되죠? 자, 권리를 고친대요. 아까처럼 명의인의 표시 고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손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권리를 고친다고 권리가 2개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부기등기로 해야죠. 부기등기. 번호 붙여서. 그래서 권리변경 등기는 부기등기가 원칙이에요. 다만 그 변경에 불이익인 제3자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걔한테 피해주지 않고 고쳐야 되니까 그때는 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틀을 잡으면 이겁니다. 권리변경 등기는 항상 이거죠. 이해관계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달라져요. 그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있거나 둘 중에 하나고, 있을 때 항상 그의 승낙 여부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3가지. 자,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그리고 있더라도 승낙받으면 다 부기등기해서 순위를 유지할 수 있고요. 1번 등기인데 1-1번으로 유지할 수 있고, 이것도 부기등기.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승낙을 못 받았다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얘기할 때만, 그때는 주등기로 떨어지면서 고친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죠. 그죠? 우리 법학의 이제 태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법학은 경우의 수를 따져서 하나라도 많은 게 원칙으로 지급이 돼버린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항상 예외라는 특정 제시가 있을 때만, 그때만 예외를 요구한다. 그랬죠. 이게 원칙이고요. 이게 예외다.
있었던 그 부분 뭐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병행등기 부기등기입니다. 언제나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권리병행등기 부기등기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권리병행등기는 부기등기다. 만약에 권리병행등기는 부기등기로만 한다 그러면 틀린 거지만 부기등기로 한다는 게 원칙이 전제되어 있는 게 우리 법학에서의 태도다. 예외를 얘기할 때만 예외를 얘기해 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전적으로 대비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프린트에 이게 뭐 지적할 때 등기 까먹고 등기할 때 지적 까먹는다.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사실 그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여러 과목 공부하시잖아요. 6과목 공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개인차가 있어서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등기가 되는데 등기가 점수가 나오는데 떨어지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등기를 포기하고 합격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그러니까 등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요. 뭐 고득점은 안 해도 일정한 점수를 확보해 주면 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만든 취지도 이 좀 어려운 등기를 단시간에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방법이 포인트를 매일 조금씩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하루 한 문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한 문제는 당연히 등기만 해야죠. 등기만. 취적이 뭐 어렵다고 뭐 하루 한 문제를 합니까?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등기할 때 지적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번 주 초부터요. 월요일부터 지적도 하루 한 문제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오셔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루 이제 2문제가 됐죠. 등기 한 문제, 지적 한 문제. 근데 이거를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매일 뭐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몇 분이에요, 몇 분. 잠깐 오셔가지고 OX만 확인하시고 해설 잠깐 읽고 암기할까 하라는 거를 조금 귀담아 이렇게 들어두시면 지금은 진짜 모르실 수 있는데요. 7, 8월쯤 갔을 때 문제풀이 하거나 마무리하는 뭐 그 시즌이 오면 굉장한 위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하루 한 문제 오셔가지고 잠깐이라도 보는 거 꼭 하시고요. 혹시 이제 아직도 안 하셨다면 밀려 있는 거요. 지금 등기는 61번인가가 진행이 됐고요. 지적이 이제 6번인가가 진행이 됐어요. 늦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 안 본 것들도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이렇게 해서 좀 따라오시면 시험에서 대비하기에는 이거보다 좋은 효과적인 학습이 없지 않을까. 매일 조금씩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제가 그냥 칸을 채우려고 한 게 아니라요. 출제 포인트를 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다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실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 하루 한 문제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제가 적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크다. 꼭 강조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이제 1번 문제 풀겠습니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을 골라라. 자, 문제를 해석해 볼게요. 문제가 주등기 물어요? 부기등기 물어요? 부기등기 아닌 거 물었죠? 그러니까 등기가 주등기 아니면 부기등기라고 할 때는 부기등기 아닌 거는 주등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등기를 골라라는 거를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아닌 것은 밑에다가요. 주등기라고 한번 적어놓고 시작하세요. 실수 방지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부기등기라는 글자가 보이니까 착각하고 푸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주등기라고 적어놓고 주등기 찾기라고 한번 각인하시고요. 1번은 특약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특약은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덧붙인다 한자로 하면 부기요. 그래서 끝에다가 부기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적으라고 말씀드리는 것 줄 그으세요 하는 그대로 지금 하십시오. 그게 실전 대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번에 설정 등기 일단 줄 그으시고요. 설정 등기. 4글자.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권리가 2개로 보여요? 1개로 보여요? 2개요. 제가 이게 손이 떨려서 전자 2번 적은 거 아닙니다. 이게 전자만 앞에 맨 앞에 전자만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전세권 3글자도 줄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리 2개예요. 전세권, 전세권 이거를 압축한 겁니다. 전전세. 이걸 전전세라 하죠. 우리가 전세권자가 자기 용익 범위 내에서 또 전세를 설정한 게 그게 전전세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두 개 나오는데 소유권 아닌 권리 두 개 나왔죠? 그럼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앞에 있는 권리에다가 뒤에 거 붙였다고. 이렇게. 부기등기. 그 끝에다가 부기등기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자, 3번도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설정등기 줄 것이고요. 그럼 권리 몇 개 나와야 된다? 두 개요. 근데 지금 소유권 아닌 권리가 두 개 나오고 있죠? 네. 지상권 줄긋고 저당권 줄긋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앞에 지상권에다가 뒤에 저당권을 붙였다 이 뜻이에요. 네. 부기등기. 그 다음에 4번에 소유권에 대한 이거를요. 주인공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겠어요. 주인공이 가처분 당했네요. 주인공이 당했네요. 주인공 등기해야죠. 네. 그래서 한자로 주자 하나 딱 적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인공이 당했네? 그러니까 개념을 잘 잡으세요. 주인공이 하거나 당한다. 주인공이 하거나 당한다. 주인공 등기. 이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만 보면 자꾸 주등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종류대로 다른데요. 하거나 당하는 거는 주인공인지 주인공 아닌지를 더 가린다 이 뜻이거든요. 그것만. 정답은 4번이 나왔네요. 자, 5번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 변경은 부기등기로 하겠죠? 네. 만약에 승낙을 얻지 못한 이렇게 나오면 주등기가 되겠지만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제가 줄긋고 한 그런 것처럼 똑같이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걸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칠판 잠깐 보십시오. 실제 출제된 겁니다. 자, 이거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주등기. 지금 일단 설정등기 나왔죠? 자, 똑같이 보시면 돼요. 권리가 두 개 나와야 된다고. 네. 무조건요. 그런데 한 개밖에 안 보이죠? 네. 그 앞에 소유권 생략돼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소유권이 설정이 되니까 주인공이 당한 거라고요. 주인공이 설정당한 거니까 주인공 등기 이렇게 볼 줄 아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만 본다고 이게. 소유권 아닌 권리는 부기등기를 해놓고 왜 여기는 또 주등기냐.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시 설정등기인데 권리 한 개 나와요. 앞에 소유권 생략돼 있어서 주인공이 설정당한다고 이렇게만 생각해도 절대로 안 틀립니다. 이게. 자, 2번 문제 보죠.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거를 골라라. 문제가 뭐 묻고 있습니까? 주등기 묻고 있죠. 그래서 아닌 것은 밑에다가 주등기라고 또 적어보세요. 자, 1번에 이전등기네요. 자, 하거나 당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이전한다, 당한다. 그 개념이 들어오니까 저당권은 주인공이다, 엑스트라다. 주인공 아니죠. 뭐 굳이 엑스트라 할 것도 없어요. 주인공 아니니까 주인공 등기 못해요. 그 부기등기예요.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근데 거꾸로 해볼게요. 소유권 이전은요. 주인공 이전하죠. 네. 주인공 넘어간다고요. 주인공 등기해야죠. 당연히. 자, 그래서 옆에다가 부기등기 이렇게 부기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2번은 아까 한 것이 또 나온 거고요. 3번 부동산의 표시를 줄 것이고 밑에다가 표제부라고 한번 적어보시면 됩니다. 표제부 등기는 2007년도 이후부터 주등기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등기가 나왔으니까 정답이 3번. 자, 4번도 아까 한 거에 비슷한 건데요. 설정 등기를 일단 줄 것이고 소유권 아닌 권리가 지금 두 개 나옵니다. 지상권, 저당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있는 권리에 뒤에 권리 붙인다 그랬죠? 네. 부기등기. 자, 5번 질문은 처분 제한이네요. 당하는 거죠. 처분 제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이냐 아니냐 이거 보시면 된다고요. 소유권 아닌 권리 그랬죠. 주인공 아니니까 주등기 못 하겠네요. 부기등기 그 얘기죠.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탁 등기 보시겠습니다. 신탁 등기. 요거 보고 또 쉬었다 할 건데요. 신탁 등기는 기본 틀을 이렇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난주에 저하고 이거 또 하셨는데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탁 등기라는 게요, 이겁니다. 권리를 신탁했을 때 이제 이런 얘기죠. 권리를 신탁했는데, 신탁했다는 거, 이 재산이 신탁 재산에 속한다는 것을 공시하는 게 신탁 등기예요. 실제 등기부에는 밑에 신탁 이렇게 두 글자만 적거든요. 등기 목적 타이틀란에 신탁. 이걸 우리가 신탁 등기라고 부르죠. 등기부에는 이게 등기라면 안 적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뭘 신탁했느냐? 우린 권리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권리 등기 있다고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권리를 신탁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이제 두 개를 한다는 거죠. 권리 등기 하나 하고
권리 뭐 설정, 이전, 보존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신탁한 내용을 이거 신탁재산이야 라고 공시하는 공간을 하나 더 둬서 대항력 갖추게 한다. 이제 신탁에 대항력 갖춘다. 이 뜻이거든요. 신탁등기는 요 밑에 있는 게 신탁등기입니다. 요게.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요. 권리 신탁했다. 권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의 등기로 한다니까요. 이렇게. 한 개의 등기요. 즉, 하나의 등기고 하나의 번호죠. 내용적으로는 권리 등기와 신탁을 공시하는 등기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지만 결국은 권리 신탁했다. 이거 하나로 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권리 한 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하나의 등기로 해야 되니까요. 이 두 개의 등기, 내용상으로 두 개의 등기를 일괄해서 동시에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권리 등기는 갑을 쌍방이 있으니까 갑하고 을의 공동 신청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원칙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신탁 등기를 갑과 을의 공동 신청으로 했었다가 6년 전에 신탁법을 바꿔가지고요. 이 갑과 을의 권리 등기도 어차피 을이 다 갑으로부터 서류 넘겨받아가지고 을이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 신탁 등기를 또 공동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을이 단독으로 하는 게 간명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이게 바꿔버리죠. 그래서 을 단독으로 하는 걸로 바꿔버립니다. 이걸 단독 신청으로 바꾼 신탁 등기 단독이라고 바꾸고 나서 지난 6년 동안에 5번 출제됐습니다. 그럼 뭐 압도적인 출제 비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온다고 보고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 을은 위탁자입니까? 수탁자입니까? 네, 수탁자입니다. 자, 수탁자의 숫자가 줄 숫자입니까? 받을 숫자입니까? 이게 수탁, 신탁을 받았다. 받을 숫자입니다. 그래서 수탁자 단독해서 우리 수단 이렇게 우리 기억하자 그랬죠. 수단. 수단이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독만 기억하면요. 위탁자 단독 또는 신탁자 단독 나오면 그 못 봅니다. 단독만 자꾸 봐서. 그러니까 을이 단독을 한다고요. 갑으로부터 을이 신탁받은 수탁자 을이 단독을 한다. 그래서 수단으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단. 그 다음에 일괄해서 동시에 하게 되고요. 하나의 등기 하나의 번호로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을이 단독을 하라 그랬더니 이걸 만약에 안 할 수도 있죠. 을이 단독을 했는데 이거 권리 등기만 해놓고 이 신탁한 내용을 공시하는 등기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피해 볼까요, 지금? 맡긴 위탁자나 또는 수익자가 따로 있으면 그들이 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갑이라든가 또는 A 해보죠. 이거는 이제 위탁자 또는 신탁자라 하고도 여기는 수익자라고도 하거든요. 수탁자고 이들이 그 누구든 간에 갑이나 A가 대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해 주죠. 신탁한 재산인데도 그 공시 안 되면 피해 볼 수 있으니까 대위할 수 있다. 근데 대위한다는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안 돼 있다가 권리 등기만 딸랑 돼 있다가 대위에서 나중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건 이 상태에서는 동시에 될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대위를 허용해서 이들을 보호하려면 대위하는 경우의 신탁 등기는 동시를 요한다는 이 제한은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괄 동시 이거는 풀어줘야 돼요. 이거 안 한다. 그래서 동시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대위할 때는 동시를 요하지 않는다. 대위를 허용한다 해놓고 앞에는 뒤에는 이 경우에도 동시를 요한다 그러면 대위 인정 안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위를 허용한다면 이게 먼저 되고 이게 늦게 되는 거라 그때는 동시에 될 수 없으니까 동시를 요한다는 제한을 이렇게 풀어준 거죠. 동시를 요하지 않는다. 대위할 때는요. 근데 이 구조가 좀 더 넓게 보실 것이요. 지금은 신탁 등기잖아요. 근데 이게 신탁한 내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 그래요. 이제 신탁이 끝나면 신탁 등기 말소 등기 할 때도요. 자, 신탁 등기 지금 할 때도 신탁 등기 내용을 고치는 변경 등기 할 때도 신탁이 종료해서 신탁 등기 말소 등기 할 때도 이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걸 미리 알고 계시면요. 문제 포인트가 빨리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이 신탁 등기든 신탁 등기 변경 등기든 신탁 등기 말소 등기도 똑같은 논리요. 하나의 등기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권리 등기와 신탁 등기를 일괄해서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 그중에서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해야 되는데 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아닙니다. 신탁 등기 변경도 신탁 등기 말소도 그냥 신탁 등기도 수탁자 을이 단독으로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할 수 있고 대위할 때는 동시를 요하지 않는다는 이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 등기 딱 문제가 나오면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의 등기,
하나의 번호, 하나의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 다른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일괄해서 동시에 한다. 그리고 수탁자 단독으로 한다. 대위가 허용된다. 대위할 때는 동시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신탁 등기 자체는 동시를 요하는 겁니다. 대위할 때는 동시를 요하지 않는다. 그거는 비교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몇 가지만 더 추가하죠. 자, 신탁 등기, 이 신탁만 이렇게 적으면 맡겼다 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맡겼니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내용을 적어줘야 된다고, 이게. 근데 여기다가 신탁 계약서의 내용을 주저리 적게 되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할 수 있죠. 권리 등기는 딸랑 하나 들어가 있는데 신탁한 내용, 계약서의 내용이 이렇게 조잡하게 들어가 있으면 등기부가 산만해지는 거죠. 조잡해지고요. 그래서 등기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간명하게 하려고 이 신탁 원부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신탁 내용은 신탁 원부에 적어서 따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신탁 원부. 여기 이제 신탁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신탁 원부는 신탁 원부 이렇게 모아두거든요. 신탁 원부 모을 때 번호를 붙여놔요. 제 몇 호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제 2019-001 이런 식으로 하면 2019년에 신탁 등기 첫 번째 신탁 원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등기부에는 그 신탁 원부에 붙어 있는 번호만 적어서 깔끔하게 해버려요. 내용은 신탁 원부에 적고 그리고 등기부에는 신탁 원부에 번호만 적는다. 뭐 그 정도인데요. 그러면 이 신탁 원부를 평가해 볼게요. 신탁 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따로 네. 공간적인 분량을 차지하니까 이렇게 따로 뺐을 뿐이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거니까 등기부의 일부로 본다. 등기부 또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는 것에 신, 공, 도매 있는 거 아시죠? 네.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에서 요거 등기기록에 또는 등기부의 일부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좀 봐두시고 여러분 요약서에 107페이지를 보고 또 한 번 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도매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탁 등기가 이게 가등기가 될까요? 네. 가등기 되는 이유는 요 상대방 갑이 있기 때문에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보존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어쨌든 가등기 된다는 것도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충할게요. 이 신탁 재산, 신탁이 종료된 후에 이 신탁한 재산이 어떻게 될지는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신탁이 끝나고 나면 나한테 신탁자, 위탁자한테 돌려달라 할 수도 있고 네가 가져라 할 수도 있고 공익재단에 기부하라 할 수도 있고 우리 아들한테 주라고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신탁 종료 후에 이 신탁한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다면 신탁 종료 후 수탁자의 고유재산 완전히 수탁자게 돼버린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뜻의 등기는요. 이 등기는 주등기로 할까요? 부기등기로 할까요? 지금 주등기 부기등기 했으니까 요거까지 제가 붙여넣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한 번이지만. 완전히 읊게 됐죠. 그런데 여기다 붙이는 건 아니죠. 완전히 독립한 읊게 됐으니까 독립한 번호 해야죠. 고유재산, 독립한 재산이 되었다. 완전히 읊게 됐다. 딸려 있는 게 아니고 맡긴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읊게 됐다. 독립한 등기. 부기등기로 한다 그래서 틀리게 낸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체크해 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신탁 등기는 수단, 일대, 동엑스, 합원가, 저 혼자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X를 좀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없어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암기법이 제가 좀 코안에 봤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집어넣죠. 주등기로 한다는 포인트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주 집어넣고 물음표. 자, 요게 내용은 이겁니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다 이거겠죠? 수단으로 기억하면 좋잖아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권리 등기하고 일괄 동시해야 된다. 근데 수탁자가 단독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대위를 허용한다. 대위할 수 있다.
또 대비할 때는 동시를 풀어줘야 되죠. 동시 없다, 동시 없다, 동시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해두시고.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그들 간의 관계는요. 합유 관계다. 요거 하나 빠뜨렸네요. 여기 보세요. 수탁자가 을 한 명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뭐 병, 정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죠.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이게 공유인지 합유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유라면 지분으로 각자가 독립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갑이 을병한테 맡길 때 너희들 지분으로 관리해라고 했을까? 아니면 이거 합유로 본다면 동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병한테 맡길 때 너희들 을병이 동업재산 관리하듯이 둘이 합심해서 잘 관리해 이런 개념으로 맡겼을까? 당연히 합유겠죠. 합유. 그러니까 지분권 책임지면서 자기 지분에 대해서 책임지면서 관리해 이게 아니고 둘이 합심해서 동업재산 관리하듯이 관리해 이런 느낌이니까 합유관계라고 아예 정해놓은 거였죠. 이게 그런 의미예요. 수탁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들 간의 관계는 동업재산 관리하듯이 우리가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유관계다. 이거를 공유관계라고 틀리게 낸 것만 해도 3번대요. 그 다음에 원이 뭘까요? 신탁원부 활용하는 거라 그랬죠. 그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에 일부러 평가된다는 거. 가는요? 가등기도 된다는 거요. 주는요? 신탁 종료 후에 수탁자 고유재산이 되면 이 주등기로 그 뜻을 적는다는 것까지 출제됐으니까 포인트를 달아봤어요. 요렇게 하고 나니까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온 포인트 다 있어요. 이 안에. 중개사 시험에 나온 포인트는 다 있어요. 나중에 보충하는 제가 판례 뭐 하나 정도만 더 소개하면 더 없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힌트로 외워두기로 하죠. 자, 요렇게. 아프리카, 이집트 밑에 있는 나라가 수단이잖아요. 그 수단 일대에 땅이 척박해서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동도 없다. 그러니까 땅값이 저렴하겠죠. 그래서 그 일대를 합해도 원가주? 원가밖에 안 되죠. 예, 충청도 사투리. 원가주? 합해도 원가주? 수단일 때 동업서 합해도 원가주? 저 혼자 신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실전 적용력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 옳은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 이제 푸셔야 됩니다. 자, 1번 어디가 틀렸다고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될까요? 자, 위탁자 X요. 공동 X요. 수탁자 단독 수단이잖아요. 수단. 자, 2번 어디를 동그라미 하면 될까요? 동시요. 동시 동그라미 하나 다른 거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동시한다. 자, 문제는 O를 골라라는 거죠. O 체크했죠, 지금. 정답 2번이고요. 실전이면 과감하게 다른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봅니다. 3번은 첫째를 중간에 대비 밑줄 것이고요. 그리고 대비할 때는 동시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끝에 동시 신청을 요한다 그래서 요한다에 X 하시면 돼요. 대비할 때는 동시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4번은 신탁원부 밑줄. 그 다음 줄에 등기기록의 일부 밑줄. 본다 그래야 되는데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에 또 X. 5번에 수탁자가 여러 명 밑줄. 공유에다가 X 하시면 되겠죠? 합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것은 해서 틀린 에다가 X를 하시고요. 자, 1번은 첫째 줄에 수탁자가 갑과 을 밑줄. 수탁자가 갑과 을. 그럼 그들 간의 관계는요? 합유. 밑에다가 합유에다가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굳이 X를 골라라는 문제에서 동그라미를 많이 하는 거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줄만 그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O를 골라라는 거는 O를 하면서 푸시는 게 좋고요. 빨리 이제 실수 방지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제가 밑줄 O, X 이것도 시험에 꼭 필요한 기작을 하는 거라 그것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유 밑줄 그으시고 맞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2번은요. 뭐를 봐야 될까 하면 원래대로 하면 밑줄 긋지 마세요.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첫째 줄 끝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아까 신탁등기 할 때하고 똑같은 논리라 하나의 등기 하나의 번호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것도 없다고 지금 딱 똑같은 메커니즘이니까 이게 신탁등기인지
신탁 등기 변경 등기인지 신탁 등기 말소 등기인지 구별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똑같은 메커니즘이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띄어도 그거 줄 걸 것도 없어요. 똑같은 메커니즘이니까. 그럼 뭐만 보면 돼요? 하나에 그거 줄 것이면 돼요. 하나에 줄 것이고 굳이 하나 더 긋자면 번호 줄 것이면 되죠. 하나의 번호, 하나의 등기로 한다. 맞죠? 그죠? 자, 3번에 뭐 말이 많은데요. 수식어예요. 전부 다. 핵심 단어, 중요한 단어 뭘까요? 동시만 줄 것이면 돼요. 동시. 4번에 보시고요. 맞다 틀리다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다른이죠. 다른. 여기 다르다는 말이 나옵니까? 여기? 네. 하나의 이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 하나의 번호, 하나의 등기인데 다른 번호, 다른 등기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에다가 X를 하는데 그래서 4번은 원래 정석대로 푸시면 줄은 긋지 마세요. 들어보세요. 정석대로 푸시려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4번의 첫째 줄 끝에 신탁 등기, 변경 등기를 줄 긋고 변경 등기도 신탁 등기와 똑같은 메커니즘이라 하나의 번호, 하나의 등기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정식 풀이지만 그럴 것도 없다고요. 똑같은 메커니즘이니까 구별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애다가 그냥 X하고 풀 줄 아셔야 되겠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식어 엄청 많이 붙어 있는데 결정적인 단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일괄만 줄 것이면 돼요. 자, 잘 이제 의미해 볼게요. 이 문제를. 굉장히 지문은 길어서요. 이 문제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난이도 상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금방 풀어요. 자, 2번에 하나에, 자, 그리고 3번에 동시, 5번에 일괄. 그 맥락을 이해하시는 분은 빨리 본다고요. 그리고 4번에 다른, 무슨 다른 한꺼번에 하는데,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 보는 훈련을 지금 저하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신탁 등기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됐습니다, 이제. 쉬었다 하겠습니다.